참,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가슴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글쎄, 68세 된 퇴직 교장 선생님 한 분이 35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며 정직하게 사신 분이 바로 그 혈육이라는 조카한테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셨다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네요. 강남의 아파트 3채, 현금 3억쯤 있으신데 그 재산 때문에 가족이 배신을 하다니 세상 일이 참 무섭죠. 우리 나이 들면 주변을 잘 살펴야 해요. 자, 천천히 들어보세요. 그 선생님 이름은 이순덕 할머니예요. 매달 둘째 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동네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확인하시곤 했어요. 30년째 그 습관이셨죠. 부동산이 제일 안전한 재테크라고 믿으셨으니까요. 그날도 미래공인중개사에 가셨는데 사장님 미래 씨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선생님, 이달도 오셨네요. 강남 아파트 또 올랐어요. 집이 금값이에요. 좋은 소식이라 생각하셨죠. 그런데 그 재산이 독이 될 줄이야. 그 무렵 조카 태준이와 며느리 미선이가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태준이는 건설업 한다며 겉으로는 잘 나가는 척했지만 나중에 알았어요. 30억 빚이 있었대요. 고모, 건강은 어떠세요? 갑자기 건강 걱정을 하더니 건망증 없으세요? 이상했어요. 35년 교단에서 아이들 거짓말 귀신같이 알아채던 할머니께서 조카 눈빛에서 뭔가 숨기는 걸 느끼셨어요. 며칠 뒤 미선이가 나섰어요. 고모님, 기억력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어제 같은 말씀 3번 하셨어요. 할머니는 순간 당황하셨죠. 정말 그랬나 싶어서요. 하지만 나중엔 그게 거짓말이었대요. 그 뒤로 이상한 일이 계속됐어요. 분명 안 한 말을 했다고 우기고 안경을 행장고에 뒀다며 물건이 자꾸 다른 데서 나오고 할머니도 혼란스러우셨어요. 정말 내가 치매인가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태준이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고모, 이거 도장만 찍어주세요. 세무 서류예요. 복잡하니까 걱정 마세요. 자세히 보려는데 미선이가 가로막았어요. 조카가 나쁜 짓 하겠어요? 섬뜩했어요. 할머니 직감으로 크게 잘못됐다고 느끼셨어요. 오늘은 피곤해서 내일 보자 하시고 서류를 미루셨어요. 그날 밤 미래 씨에게 전화했어요. 미래야, 요즘 내가 이상한가 봐. 자꾸 깜빡한다고들 해서 미래 씨가 단호했어요. 선생님 말도 안 돼요. 30년간 실수 한 번 없으셨는데 그 말에 확신이 서셨어요. 내가 아니라 누군가 속이려는 거구나. 다음날 미래 씨가 급하게 연락했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법원 공고에 선생님 이름이 있어요. 성년 후견인 신청이에요. 치매라고 해서 그 순간 모든 게 맞춰졌어요. 태준이 부부가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였어요. 30년 넘게 키운 조카가 이런 계획을 세웠다니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돈 앞에선 아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 안 하셨어요. 교단에서 단련된 판단력, 그리고 미래 씨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으니까요. 놀라운 건 미래 씨가 30년 전 할머니가 가르친 제자였다는 거예요. 아, 정말 운명이죠. 미래 씨가 쪽지를 건네셨어요. 선생님은 치매 아닙니다. 가짜 진단서로 재산 노려요. 서류에 도장 찍지 마세요. 소름 돋았어요. 직감이 맞았어요. 태준이가 성년 후견인 신청했는데 가짜 진단서로요. 미래 씨가 김 원장이라는 의사에게 전화해 확인하니 할머니 진료 기록은 없었어요. 그런데 치매 진단서는 나왔대요. 알고 보니 의사가 5천만 원 받고 가짜로 만들어준 거예요. 의사라는 사람이 멀쩡한 사람을 치매로 만들다니 병원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할머니가 부탁했어요. 미래야, 도와줄래? 우선 모른 척 하세요. 증거 잡아야 해요. 그때 미래 씨가 30년 전 이야기를 꺼냈어요. 선생님, 저 30년 전 도움 많이 받았어요. 제 은인이세요. 그제야 기억났어요. 30년 전 추운 겨울 남루한 옷 입은 작은 아이가 있었어요. 어머니 병으로 끼니도 제대로 못 먹던 미래였죠. 할머니는 매일 도시락 2개 싸서 같이 먹었어요. 학용품, 겨울옷, 학원비까지 내주셨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렴. 그 말 덕에 미래 씨가 여기까지 왔대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예요. 눈물 났어요. 30년 전 씨앗이 큰 나무가 되어 돌아오다니. 하지만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어요. 태준이 부부 계획이 구체화됐거든요. 미선이가 부동산에 연락했어요. 15억 아파트 12억의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시세보다 3억 싸게 이상했죠. 태준이는 채권자들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30억 빚,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큰일 난다고 협박받았어요. 할머니와 미래 씨는 반격 작전을 세웠어요. 태준이 앞에선 치매 연기하기로요. 몰래 녹음기도 준비했죠. 여기가 어디지? 멍하니 물으니 미선이 눈이 번쩍였어요. 고모님 집이에요. 태준이가 알약 가져왔는데 뭔지 몰라 휴지에 뱉어냈어요. 그날 밤 잠든 척하며 듣는데 거실에서 부부 대화가 들렸어요. 곧 후견인 결정나. 아파트 팔면 빚 정리돼. 고모는 요양원 보내. 치매니까 뭘 알겠어. 그래도 내 고모인데. 지금 양심팔이야? 이자만 월 1,000만 원이야. 5천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포기할 거야. 김 원장에게 가짜 진단서 값으로 5천만 원 줬대요. 치매 3단계, 의사 결정 능력 없다고 완벽하게 만들어놨대요. 정말 끔찍했어요. 다음날 미선이가 또 연기했어요. 고모님 어제 저녁 뭐 드셨어요? 기억 안 나네. 사실 잘 먹었는데 모른 척했죠. 가짜 진단서 보여주며 태준이 오빠가 다 알아서 해줄게요. 그 알아서가 재산 빼앗는 거였죠. 며칠 후 태준이가 후견인 신청서 들고 왔어요. 법적으로 제가 고모 돌봐요. 혼자 판단 어려우니까 분노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아파트부터 정리해야겠어요. 12억에 팔아서 현금으로 3억 빼돌리려는 거예요. 성년 후견인 되면 재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대요. 아파트 팔고 통장 관리하고 요양원 보낼 수도요. 법원 심판 날짜가 다음 주 화요일로 잡혔어요. 증거 더 모아야 했죠. 미래 씨가 김 원장 병원 몰래 확인하니 진료 기록 없고 진단서만 있어요. 미선이가 5천만 원 송금 내역도 확보했어요. 태준이 부부는 의기양양했어요. 판사님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치매라 판단 능력 부족하다 주장합니다 하셨어요. 태준이가 치매 3단계예요. 일상생활도 어려워요 했죠. 판사님이 할머니에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순간 할머니가 또렷하게 저는 멀쩡합니다. 문제없어요. 태준이 부부 깜짝 놀랐어요. 태준아, 연기 그만하자. 녹음기 내밀었어요. 요양원 보내. 치매니까 뭘 알겠어. 5천만 원 들어갔는데 포기할 거야. 법정에 목소리가 울렸어요. 태준이 얼굴 하얗게 질리고 미선이 당황했어요. 미래 씨가 증인으로 나섰어요. 김 원장이 5천만 원 받고 가짜 진단서 만들었어요. 송금 내역, 증거 다 제시했죠. 김 원장도 강제 출석, 이미 수사 중이었어요. 판사님이 5천만 원 받고 가짜 진단서 만든 게 사실입니까? 김 원장 변명 못했어요. 의료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태준이가 무릎 꿇었어요. 고모, 죄송합니다. 사업 망하고 미선이가 부추겨서 모든 걸 자백했어요. 30억 빚, 가짜 진단서, 후견인 계획, 아파트 금매. 미선이는 내가 모르는 일이야 했지만 태준이가 내가 시킨 거잖아. 김 원장 연락도 내가 했어. 부부 서로 책임 떠넘겼어요. 판사님 판결, 성년 후견인 신청 각하, 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미선이 현장 구속, 태준이 벌금과 사회봉사, 김 원장 의료면허 취소와 벌금 5천만 원. 법정 나서며 태준이가 고모 정말 죄송해요. 태준아, 고모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더 할 말 없었어요. 돈 앞에선 피도 물이 되네요. 하지만 진짜 가족보다 소중한 사람이 있었어요. 미래 씨와 긴 대화했어요. 30년 전 이야기 다 기억나세요? 이제야 다 기억나네. 추운 겨울 점심 못 먹고 오던 그 아이, 도시락 같이 먹고 옷 사주고 학원비 내준 그 아이가 너구나. 선생님 덕분에 훌륭한 사람 됐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셨잖아요. 눈물 났어요. 미래 씨 딸 하은이도 만났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얘기 많이 했어요. 진짜 손녀 생긴 기분이었죠. 할머니가 엄마 선생님이었어요? 그래, 많이 도와줬단다. 하은이가 손잡는데 따뜻했어요. 6개월 지난 지금 할머니는 미래부동산에서 고문하세요. 선생님, 오늘도 시세 확인하러 오셨어요? 이제 일하러 왔지. 할 일이 있으니 좋아. 어려운 고객 상담도 하고 부동산 사기 예방 활동도 해요. 강연도 다니세요. 가족이라도 복잡한 서류엔 신중하세요. 의심스러우면 전문가 상담받고 갑자기 병원 검진 권하면 의심해보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고마워하세요. 선생님 덕에 며느리 음모 미리 알았어요. 가짜 진단서로 당할 뻔했어요. 가슴 아팠지만 도움이 된다고 보람 느껴요. 요즘 성년 후견인 제도 악용 사기가 많아요. 특히 부동산 가진 어르신들 노려요. 병원도 조심하세요.
돈 받고 가짜 서류 만드는 의사 있어요. 미래 씨와 하은이는 이제 가족이에요. 매주 일요일 같이 밥 먹고 하은이 숙제도 봐주세요. 할머니 수학 도와주세요. 그래, 도와줄게. 35년 교단 경험이 또 빛을 발하네요. 할머니는 깨달으셨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대요. 30년 전 작은 사랑의 씨앗이 큰 나무가 되어 지켜줬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이웃 있으면 작은 관심 보여주세요. 그 선행이 언젠가 큰 보답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라 무조건 믿지 마세요. 복잡한 서류 앞에선 전문가 상담받고 의심스러운 일 있으면 주변에 도움 청하세요. 우리 나이엔 서로 챙겨야 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